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내 총생산이 2분기에 부진한 성장을 보인 데다가 독일과 프랑스 간 정상회담이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한 영향이 컸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로존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약세를 보였고 영국 증시는 막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매각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던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하이닉스 매각 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을 열고 유로존 위기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유로 채권 발행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 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열흘 만에 주식을 대거 사주면서 코스피가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제 1900선 눈앞에 두게 된 상황인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은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삼성전자 관련돼서 갤럭시 탭 10.1이 유럽에서 판매가 다시 개시가 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일단은 강세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6%가 넘게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를 매수를 하면서 일단 대형주들이면서도 이 자동차주들이 또 많이 편입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관도 살펴보겠는데요. 기관 KB금융 상승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하나금융지주, SK케미칼,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은행주들 비중이 좀 많네요. 자, 그리고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NHN,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CJ제일제당을 많이 매도를 하는 종목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락앤락. 이 락앤락의 이 떨어질 낙자였나요? 이틀 연속이나 떨어지는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KT가 5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기관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관은 삼성전자, LG화학, 그 다음에 LG,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가장 많이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종목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예. 어제 우리 시장이 5% 가까운 그러한 급등세를 좀 보였죠.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외국인들이 10거래일 만에 반갑게 좀 돌아왔다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8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좀 강세를 나타냈었죠. 연휴 동안에 나름대로 우리 시장도 좀 불안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훌훌 털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3% 이상 시작을 하면서도 10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세가 돌아오면서 이 개인과 기관의 어떤 차익 매물을 좀 다 받아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죠. 자, 그러면서 이 투자 심리도 상당히 안정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이 상승세는 사실 역대 세 번째로 큰 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1800포인트까지 안착시키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특징적으로는 이 정부의 약가 산정 방식 발표에 따라서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의약품 업종이 좀 하락했다는 것을 제외하면은 대형주 위주로 나머지 전 업종이 상승을 하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코스닥 쪽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 지수는 나흘 연속 올라서 490선을 회복했습니다.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돋보였었는데요. 코스닥 쪽도 정리해 주십시오. 네,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AP 시스템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제 7% 넘는 강승세를 보였는데, 기관과 함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점이 특징이었고요. SFA 그리고 고영, SM에 대해서 외국인은 매수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기관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관은 다음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어제 그 급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저가 매수에 좀 들어오는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이죠. 원익 IPS 그리고 서울반도체 외국인과 함께 양매수 들어왔고요. CJ ENM 뭐 어떻게 보면 외국인은 또 SM을 선택했고 기관은 CJ ENM을 선택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오이즈 역시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으로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도 역시 5% 가까운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무려 22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역시 갭으로 상승을 했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수급적인 부분은 역시나 기관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한 550억 가량 좀 매도를 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이 특징적으로 보면 어떤 구글의 이 모토로라 인수 소식에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이 코스닥 시장의 이러한 부분들이 인터넷 업종을 좀 제외하고는 어제 시장에서는 전 업종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운송,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화학, 반도체 업종 중에 좀 큰 폭으로 좀 상승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시장을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건설주들이 어제 또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한국의 주택 시장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공급 부족 상태이다라고 일단은 이러한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GS건설, 뭐 대림산업, 대우건설,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이 건설주들 대표주들이 모두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이 국내 건설 경기만 본다라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중소형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좀 조심할 흐름이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업종 종목별로 이렇게 큰 종목들로만 접근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토로라 관련주들도 상당히 큰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으로 있어서 모토로라의 이 부품을 공급하는 ELK 그리고 인터플렉스, 시노펙스,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일단은 이 정유화학주들 최근에 낙폭이 좀 과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급반등을 좀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두 번째 종목으로 올랐던 종목이죠. 강세를 보였고요. SK이노베이션, SK 그리고 S-오일, GS 등 이 정유화학주들이 급반등을 좀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은행주들도 강세였죠. 은행주의 주가락이 과도했다라는 평가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있겠고요.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우리금융, 기업은행 등 이 은행주 관련주들에서 모두가 급등이 좀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제 그 6%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이 삼성전자와 상생 프로그램 관련주들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015년까지 협력사 50곳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상생 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던 이렌텍, 그리고 SNU, 이오테크닉스, 인탑스, 한서울테크닉스, 심텍 등 이 관련주들이 동방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의 파워는 강력한 것 같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이 9% 넘는 강세를 보였죠. 이 주요 자회사인 SK가스 그리고 SK건설의 분기 순이익에 따른 지분법 이익을 반영하면서 2분기 SK케미칼의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359억으로 전망되면서 급등이 나왔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만나서 유로존 위기 해결 방안을 논의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유로 채권 발행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건데요.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고 또 미국 증시는 나흘 만에 하락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난번 FOMC와 마찬가지로 그 시장이 기대했던 그런 조치는 나오지 않았던 것이 좀 결론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기구라든지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부터는 시장에 끌려가지 않고 이제 시장을 이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유럽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 독일의 GDP도 독일의 GDP 증가율도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어떤 유럽 경기 침체 위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좀 시장이 전체적인 악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GDP 증가율이 0%였고요. 독일 같은 경우 0.3%,
0.2% 정도로 0.1%로 그 성장인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만큼 최근에 유럽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현재 반증을 하고 있고 이런 유럽 그 중심 국가들의 GDP 증가율이 좋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유로존 전체적으로는 좀 악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GDP 증가율이 좀 악재가 됐지만 이런 그 낙폭을 계속해서 축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낙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산업생산 지표도 호재가 되면서 2%가량 확대됐던 낙폭을 축소를 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상당히 많이 축소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시장이 전체적으로 충격을 줬던 부분이 경기에 조금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자동차 그리고 산업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그 약세를 좀 주도했지만 이후에 그 낙폭이 축소가 되면서 또 시장에 낙폭을 축소시키는 원동력으로도 작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GDP에 관한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독일의 2분기 GDP 같은 경우에 전분기 대비 0.1%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1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1.3%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좀 예상치에도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장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뿐만 아니라 유로 그 17개 회원국 전체 GDP 성장률도 0.2% 성장에 그쳤습니다. 전분기 0.8%에 비해서 둔화가 됐고요. 예상치인 0.3%에 비해서도 저조한 것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GDP 증가율이 안 좋게 나온 이유는 독일도 마찬가지 제조업 중심으로 한 수출 국가입니다. 근데 그런 수출이 조금 둔화가 되다 보니까 독일의 GDP는 좋지 않게 나왔고요. 그리고 유로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 채무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각국의 재정지출 삭감에 따라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 것에 따른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어떤 제조업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소비, 어떤 지출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현재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크게 그 하회한 독일 GDP 성장률이 유럽 각국이 확산되고 있는 재정위기에 대응, 재정 지출을 삭감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경제가 슬럼프에 빠지고 있다는 현재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지금 현재 GDP 증가율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이런 우려감만 고조가 될 뿐이지 앞으로는 조금 개선될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어떤 긴축 정책이 이제는 조금은 실효성이 반영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은 우려감으로 조금 반영이 되면서 이후에는 GDP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로 좀 보시는 게 맞다고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국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산업지수라든지 그 나스닥 종합지수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유로존 그리고 독일의 GDP가 안 좋게 나온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조금 악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의 신용등급 피치의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유지 그리고 미국의 7월 산업 생산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낙폭을 축소시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축소시킨 그 흐름이 나왔었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유로본드 도입 그리고 유럽 재정 안정기구의 기금 확대에 관한 그런 시장이 원했던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좀 악재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유럽이 9월부터 금융거래세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기대했던 어떤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고 이제부터 시장에 끌려가지 않고 이제는 시장을 조금 누르겠다는 그런 조치가 나오면서 조금 악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이 원하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이 원했던 조치가 나온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치가 나오는 것도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꼭 악재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조금 긍정적인 소식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주택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유럽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시장이 기대했던 그런 소식이 안 나왔지만은 산업생산 그리고 월마트의 실적 그리고 피치의 국가 신용 등급에 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이 0.9% 증가한 것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이후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좀 이해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1%, 0.8%, 0.7% 이렇게 산업생산 증가율이 이렇게 조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어제 발표된 0.9% 산업생산이 좀 증가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번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생산 증가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조금 뒤집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떤 그 시장에 호재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0.9%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여부가 향후에 어떤 그 미국의 제조업 동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져야지 지난 그 앞서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렇게 증가율이 축소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시장이 악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달에 발표될 산업 생산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자동차 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제조업이 증가한 부분, 그리고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서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한 전력 생산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이런 산업 생산이 증가한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이 5.2% 증가했고, 그리고 자동차 조립이 6월 연간 789만 대에서 873만 대 수준으로 증가한 부분이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본 지진 후유증에서부터 이제 점차 해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조업 동향도 긍정적일 것으로 현재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 2분기 실적 같은 게 2분기 주당 순이익이 1.09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1.08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월마트 실적 개선이 소규모 체인점 확대와 인터넷 서비스 보강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실적이 증가, 이런 소매와 관련된 이런 실적이 증가한 것은 시장에 좀 긍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를 유지를 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며 탄탄한 재정 기반에서 오는 유연하고 부유하며 다변화된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S&P 같은 경우에 신용등급 하향 조정했지만 피치가 이렇게 신용등급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은 좀 우려감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는 개장을 앞두고 오늘 각 증권사는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을 정리하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지금 시각 8시 16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오늘 중소형주의 차별적인 강세 이유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현 시장이 대외 변수로 인해 불안정하지만 해결 모색 과정에 놓여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형주의 차별적인 강세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중소형주의 차별적인 강세 이유로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전환과 신용 스프레드의 하향 안정세, 정부 정책과 새로운 테마의 부각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중소형 내수주에 대한 관심은 유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의 약 6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로 국내 증시가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이에 동양종금증권은 향후 반등의 지속 여부와 변동성의 진정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공세는 진정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업종별로는 최근 외국인의 비중이 가파르게 축소된 건설과 화학, 운수 장비, IT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전일 코스피가 1차 반등 목표치인 1880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반등 연속성이 외국인 현물 순매수 전환을 수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5천억 원 이상 순매수는 의미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주요 유럽 증시가 약세 국면에 진입한 점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미국의 S&P 500 지수의 반락 시 1120선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오늘은 한양증권의 의견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양증권은 어떤 투자 의견을 내고 계십니까? 네, 반등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기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좀 붙여봤는데요.
지난 주말에 그리고 국내 증시 휴장일이었던 15일 날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가 동반 강세를 구가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미국의 소매 판매 결과 그리고 유로존 4개국 공매도 금지 조치 등이 우호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5% 증가해서 컨센 수준에 부합한과 동시에 3월달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8월달 들어서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그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소비 심리가 빠르게 냉각되었다라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지속성을 뒷받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는 더블딥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한편에 유로존 4개국이 공매도를 금지했고 20일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매입에 나서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글로벌 정책 공조 강화 조짐도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급락 진정에 일조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여타 아시아 증시의 약세와는 달리 국내 증시가 5%에 육박하는 급등을 보이는 1차적인 원동력은 글로벌 증시와 템포를 맞춰가는 키 맞추기에서 비롯된 바가 큽니다. 또 다른 이유를 찾자면 독일 프랑스 간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의 산업 생산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미리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외 이벤트에서 중립 이하의 부정적 결과를 내놓을 경우에 상승의 연속성 확보는 무의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등락은 전적으로 외부 변수와 외국인 매매에 의해서 결정되는 영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독일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견고한 정책 공조를 재확인하는 결과가 나와야 했지만 오늘 아침 확인한 결과 그러지 못했고 미국의 산업 생산은 시장 컨센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증시를 둘러싼 극단적인 불안 심리는 완화가 되었지만 상하 변동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추격 매수 또는 추격 매도 같은 그런 방향성 추종 매매는 엇박자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대응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대외 변수와 외국인 동향에 민감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매매 시그널은 대외 변수에서 포착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 변수가 부정적이지만 않다면 외국인의 쇼커버링과 함께 단기 이격을 좁혀가는 기술적인 반등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망스러운 결과는 연속성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기술적 반등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트레이딩에 나설 경우에 펀더멘털 대비 낙폭이 크고 외국인 매물이 꾸준히 출회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의 저가 매수 접근이 효과적일 전망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어제 코스피가 역대 세 번째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1879에 마무리가 되고요. 유럽에서 악재성 소식이 또 날라왔습니다. 이 부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요. 유로 채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 이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왔고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나란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7월 산업 생산이 이 상승폭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힘을 되돌리기에는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사 피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호재성 재료를 과연 우리 증시가 살릴 수 있을지 여부를 잘 따져보는 것도 오늘장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투자 손자병법에서는 외국인이 어제 우리 증시에서 매수를 했는데 과연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고요. 최근 상승 업종으로 분류될 만한 업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도 다시 한번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3분을 막 넘어서고 있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급등을 했었는데 밤사이 마감됐던 미국과 유럽 증시가 쉬어갔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투자 전략 짜볼까요? 자,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 투매가 좀 나왔던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아주 큰 폭의 어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이전처럼 뭐
80포인트, 100포인트가 한꺼번에 빠지는 그런 현상들까지는 좀 나타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겠고요. 어쨌건 이전에 만들어냈던 무려 이제 1700포인트까지도 장중에는 한번 이탈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어떤 이 글로벌적인 이 증시 상황들을 조금씩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던 것이 뭐 미국 국채 뭐 발행이 성공했다라는 그런 소식이랄지, 그 다음에 뭐 이 대형 M&A 호재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뭐 GDP 성장률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지 못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은 아직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겠고요. 그렇다면 기술적인 반등 상황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거나, 혹은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제 반등이 상당히 의미 있게 잘 나왔습니다만은 대형 그 주들 좀 이렇게 개별 종목들을 살펴본다라면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들도 은근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여기서 바로 좀 추가적인 상승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보다는, 물론 오늘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저께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그 종목들이 있죠. 같은 업종 내에서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쫓아가는 흐름들이 나오겠지만, 어제 오버슈팅 나왔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우리가 체크해볼 만한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저께 시장을 이끌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한 6천억 넘는 그런 매수세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전에도 이 미국의 어떤 장기성 성향을 가진 자금들은 계속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5조 원 이상 빠져나갔던 자금들에 대해서는 이 유럽계 자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매수세도 일단은 미국은 어쨌건 이 초금리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자금들은 들어올 확률이 더 높다. 계속해서 들어올 확률은 높다. 다만 빠져나가고 있는 이 유럽계 자금이 그 규모가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더 이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흐름이 좀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균형적인 부분들이 유럽에서의 어떤 풀어내지 못하는, 그렇죠? 이 정상회담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뚜렷한 해답을 내어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했던 독일의 이러한 부분들, GDP 성장률도 실망할 만한 수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빠져나가는 유럽계 자금은 아직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어쨌건 아직까지 대응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일단은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의 반등이 나온다라면 일부는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게 맞겠고요. 다시 한번 재차 밀린다라면 1800포인트 부근 정도, 초반 정도 대해서는 일단은 다시 한번 주식 비중을 늘리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초과적인 반등 시에는 일단은 현금 비중을 높이자라는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건 26일 벤버네키의 잭슨홀의 연설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2분기 GDP 발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은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조금은 더 방향을 정할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더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는 어떤 의견이신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 오늘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조금 우려하실 필요 없고 당연한 흐름이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코스피가 4.8%는 올랐습니다. 역대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어쨌든 유럽과 그리고 미국 쪽에서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조금 쉬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은 좀 당연하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 그 기술적 반등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저가 매수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그런 계기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이 나온 흐름을 좀 예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 그 제가 1870포인트에 대한 회복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기술적 반등을 어느 부분까지 대응을 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갭이 발생했던 1950포인트까지를 조금 마찬가지로 그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포인트까지는 낙폭과대 업종이 조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그 이후에 1950포인트를 회복을 해준다면 이후에 좀 새롭게 주도주가 나타날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그 키포인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거래량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화면을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고 보고 싶은데 예. 항상 그 제가 고점과 저점을 말씀드릴 때 거래량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이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8월 10일이죠. 8월 10일 날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면서 계속해서 그 저가 매수에 가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다우 쪽도 그 미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 산업지수도 화면을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에 대해 그 키포인트로 거래량을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다우도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바닥을 잡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스닥 종합지수도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점이든지 바닥이든지 거래량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쪽에서 조정이 나올 만한 이유로 근거를 드는 게 거래량 어저께 그 4.8% 급등을 했지만은 거래량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자, 전일 조정을 받았던 거래량보다 못 미치는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어제 만약에 이런 그 전날 나왔던 조정보다 강한 거래량이 나왔다면 오늘 쪽에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겠지만은 거래량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조정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6,600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604억 원이죠. 근데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매수한 업종에 대해서 한번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한 업종들을 보신다면 화면에 지금 현재 나왔겠지만 화학,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낙폭가대 업종, 조선화학, 자동차 부품, 건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IT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똑같이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제가 이런 부분은 어떤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항상 이런 경험적인 차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2008년 그때도 마찬가지로 낙폭가대 업종이 반등이 보이고 난 뒤에 IT, 자동차가 어떤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낙폭가대 업종을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외국인들이 그 이후에 주도주를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IT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낙폭가대 업종은 단기 스탠스로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낙폭가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후에 이런 낙폭가대 업종이 주도적으로 가준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낙폭가대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스탠스를 유지하라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업종 대표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이 부분도 좀 필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낙폭가대 이런 기술적 반등이든 시장이 상승할 때 외국인들이 이끌어줘 준다면은 코스피 쪽으로 업종 대표주 쪽으로 대형주로 보는 것이 맞고요. 기관이 만약에 이끌어준다면은 중소형주 쪽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가냐, 코스피가 가냐, 그 부분은 어느 주체가 시장을 이끌어주냐, 그 부분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준다면은 코스피 대표적인 업종들 화학적으로 본다면 LG화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기전자분들 삼성전자가 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체가 외국인이냐 기관에 따라서 어떤 그 업종별로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거래량과 마찬가지로 좀 필기를 하셔가지고 이외 시장을 대응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듣겠습니다. 김성년 대표님 오랜만에 또 관심 종목 들고 나오셨는데 어떤 종목 보시는지 볼까요? 네. 자,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의 지금 급락에 따라서 이 반등을 노리는 종목도 있겠고요. 예. 혹은 오늘 말씀을 드린 이 서울반도체를 말씀드릴 텐데 서울반도체처럼 기존에 이미 먼저 하락을 해가지고 바닥을 길게 다져놓고 이제 상승세로 다시 돌아서려고 하는 이러한 종목들도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서울반도체 좀 내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그동안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급락이 좀 됐었던 종목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4분기에 LED 조명의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한 LED 전구 같은 경우도 한 $20 됐던 것이 한 $12 정도로 다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이제 수요적인 부분들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먼저 나왔던 이러한 부분이 이제 마무리 구간에 들어가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맨 처음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전에 5만 원을 넘어갔던 종목이었죠. 이 종목이 이번 하락까지 포함을 해서 2만 5천 원까지도 깼었습니다. 그래서 50%가 넘는 하락을 반토막이 났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어쨌건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다시 이제 바닥을 좀 다져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 흐름에 있어서도 반등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지금 이 분홍색 선이 하나 보이시죠? 근데 요것이 1200일선입니다. 이제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지금은 이제 더 떨어질 만한 자리가 없다. 반등을 하더라도 하고 나서 다시 떨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 급등세가 나왔죠. 7%가 넘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쫓아가시기보다는요, 좀 눌렸다가 조정받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재차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이 안착하는 모습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드리는 전략은 이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일단은 3만 원부터 3만 1,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눌러졌을 때, 그렇죠? 충분히 눌러졌을 때 이 상승에 따른 이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요. 목표가는 37,500원입니다. 이 부분이 50%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하락폭에 50% 반등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37,500원까지 갖고 가시고요. 손절가는 29,000원으로 짧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종목도 듣겠습니다. 짧게 포인트 짚어주십시오.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아이즈비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아이즈비전이요? 예.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MVNO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전화, 선불카드, 유통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즈비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별정통신 사업자로서 제2동통신 테마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바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어제 상한가에 조금 진입을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 종목도 거래량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일단 그 종목을 한번 고르실 때 단기에 한번 보실 때 20일 그 거래량 같은 경우 20일 이동 평균을 돌파하는 종목을 한번 골라 본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21선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거래 평균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좀 1차적으로는 단기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 같은 경우는 1,530원에서 1,580원을 좀 설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480원, 요 갭 부분입니다. 갭 부분 1,480원 설정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목표가 대비 1차적으로 5% 정도 상승 예상되는 1,650원에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난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예상 지수를 보니까 코스피가 0.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장 상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